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국 SNC 종목 볼게요. 여기 어제 토인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하셨잖아요. 그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밀리는 쪽인데요. 일단 종합주가지수하고 흐름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서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동국 SNC 일봉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코스피 일봉입니다. 이렇게. 자, 보게 되면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은 6월 달에 작년에 고점을 찍고요. 그죠? 그리고 고점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형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흐름 자체가 하방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동국 SNC는 이렇게 저 멀리서 보게 되면 이렇게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형국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강한 저항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도 제일 많고요. 최근에. 그러면서 요 부분을 보게 되면 흐름을 이렇게 바꾸려고 애를 썼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라인 자체가 지지대로 바뀌는 건 사실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여기를 깨지 않으면 튕겨나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는 또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국 SNC는 저항도 있고, 그죠? 지지도 있는 전형적인 끼어 있는 자리의 형태가 돼 있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여전히 내려가는 흐름이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동국 SNC는 이제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의 시작일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참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죠?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뱅글뱅글 놀다가 방향성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가격의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데 애매하다. 흐름 자체가 상방과 하방을 공존하는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자, 요걸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그래서 그동안의 주가가 흘러왔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저 보면은 2009년서부터 2022년까지니까 한 12년, 13년 정도의 주가 흐름이죠. 자, 보시면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볼까요? 보면 이런 모습은 나타나죠. 이렇게 큰 대추세의 흐름을 바꾼 모습은 나타납니다. 강하게, 그죠? 그 얘기는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한 2년 정도, 1년 반 이상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양봉이 나면서 이렇게 지난달과 이번 달에 양봉이 나면서 우상으로 틀어준 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틀어줬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5,000원이라고 하는 기준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 흐름을 바꿔놓은 자리죠. 그럼 과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던 부분을 통과하니까 강하게 흘러갔던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도 끊임없이 한 몇 년 동안 낮아지다가 바꾸니까 그다음부터 바꿨고요. 얘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몇 년 동안 고점이 낮아지면서 흐름을 이어가다가 바꾸니까 소폭이나마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뭔가가 동국 SNC는 우상으로 틀어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밀린다 하더라도 동국 SNC는 3천 아니 5천 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기준이 좀 잡히는 거죠.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이런 흐름을 이어가면서 향후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걸리는 게 보시면 여기가 거래가 제일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거래 매물의 저항과 흐름의 지지가 서로 공존하면서 약간 옆으로 기지 않을까 당분간 그죠? 왔다 갔다. 근데 이렇게 무너지기는 또한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바꿔놓은 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흐름의 지지와 그 다음에 매물 저항이 하나 있는데 전체는 바꿔놓은 자리에서 이렇게 약간 저항도 있고 지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면 10,000원까지 열리는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동국 SNC는 지금 현재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열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리가 저항대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5,000원이 무너지면 안 될 것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 지금 현재 저항대를 극복을 하게 된다면 10,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우상향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이죠. 근데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분위기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게 조금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봐볼게요. 왼쪽 아래가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을 보게 되면 조금 주봉을 이렇게 당겨 보면 이 부분이 좀 보여요.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되면 시야를 좀 넓게 열면 이 자리가 좀 뚜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 자리가 여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2011년서부터 저항이었었고요. 지지로 바뀌었죠. 그리고 2018년서부터 재작년 코로나 영향을 받을 3월 때까지 빠졌다가 열심히 올렸다가 내렸지만 올해 작년 이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5,000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대추세인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죠.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넘기려고 했던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주봉의 형태를 봤을 때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4,465원인데 여기 5,000원하고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출렁출렁 거린다 하더라도 올라갈 성질은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되게 무서운 모양인데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워낙 여기가 지지대가 좀 튼튼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국 SNC는 충분히 주목 대상의 그런 종목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국 SNC를 한번 보면요. 코스닥이 상장이 되어 있고 중견기업이죠. 중형주입니다. 제조 금속에 속해 있고요. 시가총액이 3,800억 정도 됩니다. 오늘 한 4% 빠졌으니까 조금 빠졌겠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실적이 어땠느냐.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을 늘리고 거기에 따른 이익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주가도 그 우상향으로 갈 확률은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봐야 되겠죠. 동국 SNC 한번 볼게요. 철구조물, 신재생 에너지, 교량, 플랜트 건설, 풍력 발전 사업 이런 걸 주로 하는 회사죠. 자,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 최근 1년간의 그 실적을 보게 되면 762억, 846억, 1130억, 921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매출도 이렇게 안정적 구조를 갖고요. 그죠? 뭐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최근에도 충분히 위쪽으로 꺾는 이유도 충분하고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최근에 봐도요. 3,600억, 3,170억, 290.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빼고 유지는 잘 돼요. 그죠? 조금 줄어남은 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잘 유지가 되고 최근 1년 상에도 분기 실적도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아가는 흐름 자체를 2021년 흐름 자체도 괜찮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편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모멘텀을 봐야 되겠죠. 모멘텀. 동국 SN 10년 만에 풍력 타워 공장 신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유리한 풍력 산업 환경 조성.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돼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나쁜 것 같진 않고요.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영향을 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쭉 보면,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를 우리 표현할 때는 기본이 얼마나 튼튼하나. 그래,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동그라미, 세모, X를 본다면 충분히 이 정도 이상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실적 그 자체는. 그러니까 본연의 기업에 의해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괜찮은 회사다. 흐름 자체다. 이거는 뭐 인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모멘텀 자체를 보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악재된 모멘텀은 없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건데 크게 부각되는 모멘텀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의 흐름에 그냥 부합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 차트 분석을 해보니 우리가 이제 가격 분석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 본연의 내재적 가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냥 종목에서 주가만 가지고 분석한 거잖아요. 차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 기술적 분석을 봤더니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6,370원은 지금 현재 가격일 때는 가격은 5,000에서 많이 올라오는 격이 됐지만은 그래도 흐름 자체를 넓게 보면 넓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비싸져 있는 상태죠. 이 기준에서. 그러니까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눌러줘서 다시 한번 한다면 좋은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기업이 모르잖아요. 그게는 여기가 아무리 훌륭한 지지 저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만 보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숨은 그 안에 또 악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야 되니까 항상 뒤를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5천에서 6,370 너무 비싸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하는 매매를 하든지,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5,000원까지를 두고 분할 진입도 생각해 볼 만하긴 하죠. 근데 너무 비싼 데서 분할 진입하면 좀 그렇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지를 두고, 그래서 거기서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황 대표 기준이라면 보통 5,000원에서 12% 내지 7% 정도 들어봤을 때 그때 진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내가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어차피 매매는 손실을 각오를 해야 돼요. 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대응적인 차원을 생각한다면 5,000원이라고 기준은 매우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절대적으로 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가볍게 이런 점 체크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대표라면 지금 쫓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물 저항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기준에서 너무 멀어 있기 때문에 밀렸다가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박자 쉬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문의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